여기에 또 맹점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도 그리고 갱신 요구권 사용도 둘 다 이미 해지권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까지 다시 썼는데도 언제든지 도중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2년 더 살겠다고 해서 2년 더 살 것을 전제로 모든 걸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겠다?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달라라는 통지가 오면 그러면 임대인도 도중에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안 돼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집주인이나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되는 법률 정보 준비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개별 내용에 관해서는 또 제 채널에서 기존에 올려두었던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집주인이시든 건물주시든 임대차 계약을 피해갈 수는 없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사실은 건물주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차인과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해지하고 다음 임차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실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임차인의 보호받는 권리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임차인들도 아셔야 되지만 사실은 임대인 쪽에서 더 많이 꼼꼼히 챙겨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주택부터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집 같은 경우에는 1년만 계약하거나 6개월만 계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인 계약 기간에 따라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임차인이 1년만 살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나는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임대인은 1년 지났다고 해서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나마 1년인데 뭐 2년으로 늘어난다라는 내용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데 30일을 빌려주는 단기 임대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단기 임대차라고 계약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명백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30일만 계약해놓고 뭐 한 달 더 살게요, 한 달 더 살게요 해서 이 사람이 뭐 몇 달째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월세를 안 내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과연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다툼이 벌어진 거죠. 우린 당연히 30일씩 있겠다고 했고 한 4개월 정도 살았다고 해도 이 집을 이제 비워줘야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워달라라고 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무슨 소리냐,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간 여기에 거주를 하겠다 하고 뒤늦게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거 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 경우는 누가 봐도 단기 임대차임에 분명하다라는 증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명도소송에 승소를 하고 내보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도 좀 엉망으로 쓰고 망가뜨린 부분에 대한 회복이 잘 안 된 채로 나가가지고 아직도 좀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임대차를 짧게 준다고 해서 2년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임대차 3법 통과한 이후에 갱신요구권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2+2죠. 처음에 계약을 2년짜리를 보통 하잖아요, 전세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살게요, 갱신 요구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거는 명시적인 계약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4년만 살게 되지만요,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2년이 다 됐는데도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리면 쭉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4년을 살았어. 그러고 나서 이 시점에 다시 갱신 요구권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6년을 또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또 맹점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도 그리고 갱신 요구권 사용도 둘 다 이미 해지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시 썼는데도 언제든지 도중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나가겠다 말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분들 입장에선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 사람이 2년 더 살겠다고 해서 2년 더 살 것을 전제로 모든 걸 세팅을 하잖아요. 내가 2년 뒤에 들어가 살든 아니면 다음 임차인을 그때 받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겠다,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달라라는 통지가 오면 3개월 만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 가지고 아무리 도중에 안 나간다라고 써도 임차인들은 임의 해지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임대인도 도중에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안 돼요. 합의로 해결은 하실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도 도중에 해지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임대인은 이 기간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다 보장 받아도 되고 중간에 나가도 되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고 지금도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이 갱신 요구권 사용을 거절하는 방식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진짜 들어가 사실 경우를 담보로 하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요즘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 자체를 못 믿겠다 해서 그냥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해서 명도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주시면 이제 상가 임대차가 있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한 30만 원짜리 조그만 상가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5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쭉 있다가 나가는 시점에 자기가 권리금을 뭐 말도 안 되게 뭐 한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받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새 세입자랑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뭐 이 건물을 재건축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 건물을 좀 직접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도하기 위해서 좀 비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생선가게야, 사용하면서 너무 주변에 피해도 많고 냄새도 나고 건물을 상하게 해서 도저히 같은 직종으로는 여기를 넘겨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그냥 베이커리나 이런 걸 받고 싶은데 또 다른 생선가게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주장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만 원씩 해서 월세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권리금에 미치지도 못해요. 몇 년치를 다 더해도. 그런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권리금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년의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장사를 했어요. 임차인이 다 장사하고 자기가 그동안 인테리어 맨 처음에 했던 거 다 뽑아먹고 모든 수익을 다 올리고 나가면서 또 권리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있으면 나 여기 무조건 비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또 오산입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권리금 주장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새 임차인을 받아서 너 권리금 줘, 오케이? 나는 새로 나타난 임차인이랑 계약을 할게 하면은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되게 교묘하게 새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되냐면, 이 사람은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임대인에게. 그러면서 10년이 지났더라도 나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비워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임대인은 여기에 다음 임차인을 받든 내가 장사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여기를 비워야 되니까 명도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도소송이요, 이 권리금 방해, 해수 강해, 이 손해배상 소송 이랑 묶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본소 반소든 관련 사건으로 묶이든 해서 명도소송 기간이 한정없이 굉장히 늘어나는 불이익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특별히 막을 방법은 딱히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금 자체가 허위의 주장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가게에 누가 5천만 원 주고 들어오겠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가게에. 그런데 그런 주장이 허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주변의 진술 같은 것들이 있으면 확보하면 좋고요. 애초에 뭐 이 가게가 되게 오래된 점포라서 뭐 5년 뒤쯤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재건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박아버리시는 쪽이 그래도 명도소송이나 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임차인분들도 안전한 임대차를 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자문받으시는 게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건물의 가치와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분들이 더 임대차 계약서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독소조항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특약으로 안 써놔도 이 법들이 그냥
알아서 보호해주는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거기 그냥 뭐 보증금, 월세 이것만 해놓고 그냥 써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보호받는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 임대인은 자동으로 보호받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변적 강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뭐 주택이면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부터 해서 상가면은 이런 월세를 도중에 어떻게 올린다는 부분까지 다 규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특약들이 되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오히려 딸딸딸딸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규정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판례들도 많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나중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원상복구 문제예요. 집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원래 있었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특별한 특약이 없더라도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손모라고 해서 뭐 단순한 약간의 스크래치라든지 한 4년 전에 새로 했던 도배가 좀 누렇게 떴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시 물어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못을 한두 개 박은 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집안 전체에 못을 100개쯤 박아놨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지만 반려견이 몰딩을 다 물어 뜯어놨어.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답답한 게 원칙은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손해본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을 하고 돌려주면 임차인들이 왜 200을 안 돌려주냐, 이 200만 원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사를 안 나간다라고 버틴다든지, 혹은 200만 원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나머지 다시 200만 원짜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미리 협의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뭐 집주인 쪽에서는 300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임차인은 300은 너무 심하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더라 해서 그러면 한 200에 합의할까요? 해서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다음 임차인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는 그냥 나 여기 돈 못 받았어요 라고 신청만 하면 임대인한테 확인도 없이 그냥 걸어버리는 게 임차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이 원상복구 문제가 사실 이 권리금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인테리어를 한 거를 원래는 다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비용만큼을 시설 권리금으로 주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걸 이어받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A가 있고 A가 B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고 이번에 C한테 넘기는 단계라면 여기서 업종이 바뀌어서 B가 철거를 해야 되면 B의 철거 범위는 어딘가까지도 규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 임대차를 할 때는 A가 설치해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B가 이어받은 거니까, 이게 영업 양수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은 B가 여기까지 다 철거를 하는 게 맞다는 게 판례의 태도는 있는데요.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시설만 물려받았고 업종이 바뀌었다든지 쭈꾸미 집이었는데 돼지갈비집으로 바뀌었다는 경우에는 영업 양수라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를 쓰실 때 나중에 나갈 때 시설을 애초에 이어받은 A가 설치한 이 시설까지 모두 철거한다라는 원상 회복 범위를 설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명도죠. 그 명도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임차인이 쉽사리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낌새가 보이는 순간 그냥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내용 증명을 그때 보내고 나가라고 통지를 하고 법률 분쟁을 시작하셔야, 시작 시점이 빨라야 끝나는 시점이 빠른 그런 아주 지난한 소송 과정이거든요. 재소전 화해 해놓으면 제일 좋지만, 재소전 화해도 저도 요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재소전 화해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데만 해도 몇 개월씩 걸려요. 근데 없는 것보단 정말 좋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면 명도 소송은 내용 증명부터 해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월세를 8개월이나 밀렸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 다 까였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보증금을 까이고 마이너스가 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결국은 명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단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형법상의 불법행위로 넘어가서 경찰서를 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 그것까지 각오를 하신다면 뭐 그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명도소송밖에 없고,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많이 오셔서 뭐 이 정도로 뻔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나가는 경우는 명도단임 가처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돼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만기가 됐는데 안 나가요, 월세가 밀렸는데 안 나가요, 이걸로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요. 명도단임 가처분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경매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은 그냥 일반 본안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길면은 1년 이상 걸리니까 명도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보증금에다가 나중에 보증금은 이제 월세에 뭐 한 못해도 1년 반, 그 다음에 뭐 관리비 밀린 부분,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셔서 보증금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이걸 다 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이러한 규제들이 많이 있느냐. 근데 어느 나라에나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을 때는 너무너무 임대인들의 갑질이 심했던 거죠.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내쫓아서 길거리에 나앉는다든지, 원래는 뭐 이 골목에 사람 하나 들어오지 않던 그런 골목인데 장사를 잘해서 핫플로 만들어 놨더니 임대인이 그걸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규제들이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면 임대인분들은 있는 법들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이런 법이 있었어? 연세 드신 건물주님들은 오셔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있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런 것들 잘 아셔서 잘 말빠르게 이제 조치를 취하다 보면은 또 임차인들도 그걸 알아요. 아, 우리 임대인은 이걸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또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잘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주인 또는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되는 법률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